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 외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 주석과의 두 번째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을 하고 6일과 7일에는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에이펙에서 서로 의사가 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조기에 좀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밝힌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사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과 투자,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민생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경제 협력 기회를 좀 확대도 하고 우리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0여 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이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잦아드는 듯했던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를 불씨로 재점화하는 가운데 핵잠 도입에 대한 입장을 양측이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만큼 북미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역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입니다. 상하이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위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한중 협력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에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반면 안보 사안에서는 견제 입장을 드러내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면 전체를 한국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상단에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기고문이 실렸는데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릴 때라며 한중 관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도 한국 재계 총수들의 방중 계획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조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정상외교와 경제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겁니다. 民政府正在调整它的这个外交战略就从韩日中改成了韩中日有中国的在韩国当中的外交优先地位有所提升。那么这是一个新动态。 안보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협의를 본격화하자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오커스와 같은 위험한 선례로 규정한 겁니다.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关于美韩的核潜艇合作，中方已经就有关问题多次表明立场，希望韩方审慎处理。 협력은 환영하되 안보 결정권은 쥐고 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까지 중국 견제용 이른바 황금 함대를 띄운 상황이어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을 위해 중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관련 일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갈등설에 대해선 국민께 죄송하다고도 사과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중국과 함께
날짜라든지 모든 걸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회담이 열리면 서해 구조물 문제는 물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렸던 양국 차관급 전략 대화에선 북한과의 협력 사업 방안이 협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통일부가 업무 보고에서 발표했던 북한을 경유해 서울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직접 왕이 부장에게 문의했는데 비핵화 정책을 바꾼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러 외교당국이 비공개 북핵 협의를 한 데에 대해선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국민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대화 채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표출됐던 외교부와 통일부의 상황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보고한 것이고 외교부는 현실성을 짚어본 것뿐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중국에서 한중 외교 차관이 만났습니다. 양측은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한 소통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1년 5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양측은 정부 고위급은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청년, 언론, 학계, 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중국 당국이 암암리에 K-팝 등 한국 문화를 제안해왔던 한한령 완화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박 차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마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이룬 계기라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6건의 양해각서와 통화스와프 등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화에선 이 대통령 방문에 대한 논의도 오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이 대통령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 조치를 1년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최근 통화스와프도 갱신했는데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해빙 신호가 관측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중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부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까지 45곳이 그 대상입니다. 持续便利中外人员往来，中方决定将延长至2026年12月31日。 일반 여권을 가진 국민들은 비즈니스나 관광, 경유 등 목적이라면 30일 이내에서 중국의 무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작년 11월부터 차례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늘려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우리나라에 이어 이번엔 스웨덴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대외적으로 열려 있다는 이미지를 키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와 원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도 갱신했습니다. 금액과 기간 모두 기존 계약과 같이 5년 만기에 70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양국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굳어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풀려가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